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과학쌤 신유섭쌤입니다. 자, 오늘은 6단원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영상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요. 주제가 안 보이네요. 자, 다양한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82쪽입니다. 쌤 얼굴 잘 나오나요? 학습 목표부터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생물의 다양성을 진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분류 기준에 따라 생물을 분류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분류는 왜 해야 할까요? 네, 자, 그림을 보면 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겠죠?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물건들이 어지러져 있으니까 물건을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물건이 잘 분류돼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땐 우리가 찾고 싶은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원하는 물건을 찾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물도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상에 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야 우리가 이 생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다양한 생물들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통되는 특징을 가진 무리로 나누는 과정을 생물의 분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공통되는 특징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물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분류 방법의 첫째로 분류하려고 하는 생물들의 특성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로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 다음 셋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나눌지 분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넷째로 분류 기준이 세워졌다면 이 분류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생물을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류 방법 순서였고요. 자, 우리 교과서에 카미나큘스라는 가상의 생물이 나오는데 이 가상의 생물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림 가에 보면은 총 9개의 카미나큘스가 있습니다. 자, 이 카미나큘스를 먼저 관찰을 해보세요.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류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눈이 있는 생물과 눈이 없는 생물로 분류를 해볼게요. 그럼 눈이 있는 것은 1번, 4번, 8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눈이 없는 생물입니다. 자, 그리고 눈이 없는 생물 중에서도 꼬리의 모양을 통해 또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꼬리의 모양이 앞쪽 모양인 생물과 둥근 모양인 생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앞쪽 모양의 꼬리를 가진 것은 2번, 5번, 7번, 9번이 되겠고요. 둥근 모양의 꼬리는 3번과 6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이것을 기준으로 분류 기준을 만들어서 생물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실제로 생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현대 생물 분류 체계를 보면 계문, 강목, 과속, 종의 7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는 여러 개의 문으로 나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은 여러 개의 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이렇듯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점점 분류 기준이 세분화되고 또 분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자, 이 종이라는 것은요, 생물 분류 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에 속하는 생물들은 생김새나 생활 환경이 비슷해요. 그리고 같은 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교배했을 때 번식 능력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같은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학자들이 나눈 분류 체계에는 5개의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총 5개의 개로 생물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생물을 크게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핵생물계, 또 원생생물계 이렇게 크게 5개의 개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원핵생물계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 세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보면은 자, 핵막이 없는 특징이 있어요.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원생생물계인데요. 자, 원생생물계는 대부분 단세포 생물들입니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들이고요. 그 다음 균계는 버섯이나 이끼와 같은 것들인데 이 균계에 속하는 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않고 분해자의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들은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들은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지만 외부로부터 음식을 섭취함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를 두어서 생물을 우리가 분류하면 쉽게 생물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여러 생물 사이의 관련성도 알 수가 있는 우리가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자, 다양한 생물은 이제 보존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주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물은 생태계를 안정시키기도 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은 보존이 되어야 돼요. 자, 생물의 종이 감소하거나 멸종된다는 것은 곧 생물 자원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생물종이 멸종을 하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다른 종의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쇄적인 멸종이나 또는 과도한 증식을 초래하게 되면서 결국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다양한 생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고요.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수고하셨습니다.